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일까요? 영어일까요? 쿠팡은 한국 기업인가요? 미국 기업인가요? 쿠팡 김범석 의장은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오늘 우리 국회에 우리말 잘하는 김범석 의장 대신 왜 우리말 못하는 외국인 대표가 와서 영어로 선서했을까요? 김범석 의장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게 불투명한 쿠팡이 배송은 당일에 한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뭐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지만요. 네. 가장 바쁜 나라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요. 탤런트 최수종 씨 아시죠? 네. 누가 더 형님일까요? 이거 혹시 뭐 월드컵 게임 그 이상 그거 누가 더 아닌데 밸런스 게임인가요? 형일까요? 딱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형님. 아이고 혹시 대통령실에 전화 받을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형님이시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수종 씨가 한 살 더 형님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대박 사건. 아마 지금 앞으로 볼 영상을 보시고도 시청자 여러분도 어머 정말 그래? 라고 하실 텐데요. 어머나? 최수종 씨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빵 터트리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 네네. 결국은 성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사진 찍으실 때 잠시만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눈치 챙겨 여보 뭐 그런 거 이렇게 딱 했는데 근데 최재목 교수님 네. 지금도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 믿기지가 않아요. 최수종 씨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살 형이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연도로 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최수종 씨가 네. 1962년 12월 28일생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12월 28일이니까 사실 거의 턱걸이잖아요. 간다. 네, 그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 63년생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른 63년생이면 거의 뭐 친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하. 어쨌든 연도로 보면 최수종 씨는 62년생이고 오호. 이재명 대통령 63년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살 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최수종 씨가 뭐 최강 동안이죠 사실은. 그쵸. 저렇게 네. 보면 네.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최진봉 교수님도 스스로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저보다 이제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 저보다 목사계의 동안이시다 뭐 그런 뭐 말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패널계의 동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념 왜냐면 우리 그 최 변호사도 저보다 이제 동생이잖아요. 와, 아이, 굳이 그 그렇게 얘기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눔 행사가 있어 종교계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봉사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과 함께 기부 행사를 했는데 지금 사진 보면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군 네이버 사무총장이시고요. 아.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약간 최수종 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봉투를 집어넣을 때 기념 촬영을 해야 돼요. 아. 성금암에 봉투를 집어넣을 때 그래서 김영희 여사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 대통령이 넣으시면서 너무 빨리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자가 잠깐만 사진 찍어야 돼요 했는데 지금 들어갔잖아요. 맞아. 김영희 여사도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데 네. 그래서 이제 김영희 여사가 눈치 없다고 쿡 옆구리를 찌르니까 네. 최수종 씨가 파한대소를 빵 하시는 모습에 터졌군요. 빵 터진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근데 저거 중요한 게 진짜로 네. 저 장면을 왜냐면 내일자 신문에 네 맞아요. 사진 기자와 이 방송 촬영 기자분은 저거 장면 찍어야 되는데 저 그렇죠. 뽕 빠져버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투표할 때도 투표함 넣기 전에 직전에 그렇죠. 이렇게 딱, 예, 성금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네. 이렇게 내야 되는데 눈치 없이 그냥 쑥 넣으셔가지고 눈치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님 눈치 없어요 진짜. 어머나, 그래서 어머나, 쑥 세상에. 넣어가지고 김혜영 여사 옆에서 툭툭 치는 와, 모습. 할 말은 아는 목사님인데.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옆에 이제 최수종 씨가 그 웃는 특유의 웃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지어서 아하.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대통령 부부의 따뜻한 성금 전달을 이 기화로 해서 정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올겨울 내내 많이 전국 곳곳에 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정 씨도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터질 게 결국 또 터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코미디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주사 이모가 SNS에 과거에 키 씨와 약간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었죠. 아마 그랬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키 씨의 반려견 관련한 사진과 함께 뭐 10년이 넘은 인연이다 뭐 이런 듯한 글을 올려서요. 네, 뭐 꼼대도 있고 또 뭐 가르성도 더 나오자는 있고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키 씨와 주사 이모의 인연이 오래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고요. 네. 키 씨에게 주사 이모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라, 해명하라 이런 목소리가 그죠, 막 이어졌었는데요. 빗발쳤죠 진짜. 네, 하지만 키 씨가 침묵했습니다. 어허. 사실 키 씨는 워낙에 평소에 솔직하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키 씨는 침묵을 했었고요. 이제 사진이 몇 개 SNS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해외 공연 일정을 소화 중인데 키 씨의 그룹인 이제 샤이니 SNS에 이 사진이 올라오면서 왜 이거에 대해선 침묵하고 이런 사진을 올리느냐 비난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키 씨의 소속사에서요 오늘 오후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키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병원에 강남 소재 병원에 방문해서 그 주사 이모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의사로 인지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의사든 뭐든 간에 일단은 손정혜 변호사님 그 주사 이모가 진짜 의사든 뭐든 간에 가짜 의사든 간에 지금 샤이니의 키 씨가 저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거 인정한 셈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방문해서 진료받다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만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는 집에서도 몇 차례 진료받은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어머나. 하지만 일단 이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의 설명인데요. 네. 즉 소속사 입장은 이 키 씨가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또 별다른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이고요. 결국은 위법하거나 불법 진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얘기를 이렇게 깔끔하고 명쾌하게 물론 이건 또 이 행간이나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나중에 이제 봐야겠지만 이 해명을 하는데 무려 지금 박나래 씨 관련 주사 이모 의혹이 터진 지 지금 열흘도 넘게 왜 열흘도 넘게 걸린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해명하기가? 의혹 터지고 12일 만에 나온 해명이라고. 12일 걸렸어요? 네, 그렇게 12일 걸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키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키 씨 모습이 공개된 게 해외 콘서트 진행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콘서트 때문에 해외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뭐라고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아하. 콘서트가 표 안 팔릴까봐? 그 이제 아이돌 팀이 하는 공연인데 네. 자기 하나 때문에 이제 공연에 문제가 생기면 팀 전체가 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해외 공연이라서 여러 가지 또 2차, 3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콘서트에 집중했다라는 것이고 네. 콘서트 끝내고 나서 지금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네. 하면서 최근 논란으로 키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죄함을 깊이 반성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네. 열 이틀 12일 만에 이제서야 소속사 통해서 입장 내가지고 나 진짜 의사인지 진짜
가짜 의사인지는 몰랐어요. 진짜 의사인 줄 알고 치료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명하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봐요. 뒤늦은 사과, 해명. 또 하나는 뭐예요? 자택 진료는 인정했어요. 네. 다만 고의성은 없었다. 아하.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러면 이미 이 기사가 나왔을 때 키 씨나 소속사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소속사 입장에서 이번에 밝히면서 키 씨가 본인의 사안에 엄중함을 인식해서 현재 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 전에 이미 해외 투어나 일정은 다 했잖아요. 그 사진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돈 되는 건 다 하고. 그건 왜 하고 네. 이제 와서 하냐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란이 되는 걸 알았다면 그때부터 중단했다면 그래도 진정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행사는 다 끝내고 지금부터 안 하겠다고 네. 하는 것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네. 키 씨는 연말 시상식 MC로 지금 발탁이 된 상태인데 예정이 돼 있었던 상태의 출연이. 네. 근데 이 부분도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그 뜻을 제작진이 존중하기로 하면서 원래 3명이 MC로 활동하기로 했는데 네. 전현무, 장도연 2사람이 MC를 맡는 걸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최진영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키 씨의 소속사가 밝힌 입장문에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제가 여쭤봐야겠어요. 뭐냐면 보세요. 처음에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있는 병원, 그 병원에 가서 처음 만난 거 인정했고 이후에도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의 집에서 몇 차례, 이게 이 집에서도 자기 집 얘기하는 거겠죠? 키씨 집. 일단 보세요. 자, 여쭤볼게요. 몇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다. 이게 주사이모 집인지 자기 집인지 일단 좀 애매모호해. 어떤 집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보세요. 주사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보다 즉 자기 집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주사이모가 진짜 의사라고 가정할게요. 진짜 의사라고 가정해보면 그 주사이모가 키씨 집에 와서 뭐 링걸 놓든 수액을 놓든 뭐 주사를 놓든 그런 거 한 거는 저 위법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결국 의료법 위반에 어떻게 보면 무허가 의료행위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무허가 의료행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처벌되죠. 마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일을 하면 처벌하듯이. 네. 그런데 지금 이 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썼던 이 소셜 미디어의 어떤 그런 사과 글에도 보면은 팩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네. 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뒤에 보면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의료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한마디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알고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병원까지 갔고 그때 있었던 것은 의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가 왕진하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얘기의 어떤 논조인 거기에 것이죠. 방점을 뒀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론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그 집까지 왕진 받아서 했는 것은 나도 미안하지만 나도 의사가 아닌 것을 나는 몰랐다. 요 지금 논조거든요. 아, 나는 몰랐다. 그렇기 가짜 때문에 건줄 몰랐다. 그렇죠. 결국 스태프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몰랐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네. 앞으로도 내가 윤리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네. 변호사와의 어떤 나름대로의 조율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돼 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담 아나운서 어제 아침에 갑자기 식전 대바람부터 뭐 영상 하나 떴는데 뭐야 막 봤더니 박나래 씨가 자기 얼굴 드러내고 화장기 없는 얼굴 드러내가지고 2분 23초 분량으로 입장 밝혔잖아요. 최근에 자기를 둘러싼 여러 의혹. 바로 이 영상인데 혹시 키 씨도 지금 소속사를 통해 입장 밝힐 게 아니라 그동안 대중의 인기를 먹고 자랐잖아요. 그럼 혹시 자기 얼굴 드러내고 영상으로 이 입장 밝힐 가능성은 없어요?
키 씨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솔직하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짜 입장을 그렇게 영상으로 밝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으로 올리면 어제도 그렇지만 박나래 씨 영상의 이제 말투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의 파장을 고려했는지 좀 전에 최진님 변호사께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SNS에 글로 이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역시 뭐 스스로 이런 일과는 멀리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해 왔지만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네. 또 그동안 이제 하던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할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사과드린다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말 3번 써서요. 사과를 한다라는 뜻을 글에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자진 하차의 길을 박나래 씨처럼 자진 하차의 길을 지금 키 씨가 선택했는데 복귀 시점은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키 씨가 그냥 저대로 연예계에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잖아요. 연예인들의 처벌 수위는 실정법으로 결정이 되지만 복귀 시점은 대중의 정서법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복귀 시점이라는 게 1, 2년 자숙하면 돌아온다 이런 사례가 많긴 하지만 그게 딱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네. 대중 정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대중 정서라는 거는 이제 그때 죄질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굉장히 크고 그 가변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거짓말 여부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숙을 했느냐 네. 아니면 거짓말로 뭔가를 모면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네. 키 씨가 지금 해명했다는 거는 나왔는데 이 해명에서 한 이야기들이 과연 사실인지 이건 향후에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향후 파장이 여기서 이 입장 밝힌 걸로 사그라들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라고. 아니 지금 제목 보세요 여러분. 누가 돌아온다고라 고라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지금 딱 스스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유아인 씨의 복귀설이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른 저녁 드시던 분들은 숟가락 놓다가 어이가 없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한 매체의 보도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한 씨가 영화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일단 촬영은 내년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고 영화 검은 사제들 그리고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영화를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가제로 뱀피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유한 씨가 출연한다라는 보도입니다. 일단 촬영이 가능한지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일단 배우 유한 씨가 2023년경 마약 투약 등의 논란을 가져오면서 실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네.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고 대법원에서도 이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영화 촬영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중요한 건 대중들에게 반성을 했다. 그리고 복귀해도 좋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이담 아나운서 우리 속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아인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 해당 영화의 출연이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유아인 씨의 복귀에 대해서도 결정된 부분 없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해당 영화 장재현 영화 감독의 입장도 전해졌는데요. 네. 장재현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제안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가 현재 자숙 기간이라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 작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유아인 씨의 일정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아인 씨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유아인 씨 일정을 확인을 했다는 건 실제 이제 제안을 하고 싶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복귀 보도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시쳇말로 간 본 거예요 지금? 여론 간 본 거예요 지금? 그 유아인 씨가 형이 확정된 게 올 7월이거든요. 작년 7월이 아니라 네. 올 7월에 확정됐는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이렇게 잉크도 안 말랐게 잉크도 안 이렇게 말랐어.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장재영 감독 사례뿐만이 아니라 유아인 씨가 충무로에서 복귀설이 이미 돌고 있었고 몇몇 그 여러 제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여러 제안들 중에서도 장재영 감독이 워낙 스타 감독이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추정컨대는 영화계에서 유아인 씨의 그런 어떤 이 뭐 자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올해 3월 달에 유아인 씨가 나온 영화 승부가 개봉이 됐고 5월 달에도 하이파이브가 개봉이 되는 바람에 영화인들 사이에서 약간 영화 되는 건가 하고 약간 경각심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근데 승부 하이파이브의 경우에는 이미 제작이 된 영화라서 어쩔 수 없이 개봉이 됐던 것이고 이미 제작이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지금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난 9월 달에 DJ 패기구 씨의 SNS에 네. 어떤 파티 사진이 올라왔는데 거기 뭐 봉준호 감독 등의 그 인사들하고 유아인 씨가 함께 참석했다고 해서 네. 영화인들은 유아인 씨를 계속해서 지금 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논란이 됐던 바도 있습니다. 네. 아니 최재문 교수님, 물론 여기 우리 뭐 변호사님도 두 분 나와 계시지만 유아인 씨가 뭐 영화에 출연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유아인을 이 출연시켜도 흥행할 수 있다는 뭐 근자감이 왜 이렇게 이른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간복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여론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갈지 안 갈지는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던져놓는 거예요. 여론의 반응이 예컨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게 다시 집어넣고 뭐별 문제가 없네.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러면 갈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는 마치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제작진 측에서는 뭔가 일정을 알아봤다. 이 말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인 씨는 인기를 많이 받았던 스타였어요. 네. 그분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해서 법적 처벌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 처벌을 받은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그렇다고 하면 자숙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비슷한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2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래서 복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뭐 음주운전이든 아니면 마약이든 이런 문제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오래 갖고 정말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볼 때 이젠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해요. 네. 아니 뭐 그분이 연기력이 낮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모범이 대할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라고 저 하면 커피 예. 잔 좀 맞았다고 째려보는 거 봐요. 예, 저 그러니까 아까 영상 봐요. 저런 네.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큰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본인이 좀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알겠지만 네. 이렇게 자꾸 간보듯이 뭔가 여론을 떠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의 정말 적확한 표현 정서법, 국민 정서법이 결정하겠죠. 과연 정말로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차기 이 작품으로 복귀를 할지는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달리 지병수입니다.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노래 한번 전국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이런 노래 해서 조금 약간 우겠다는 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 열심히 노래하지. 이렇게 하고 살면은
인생은 건강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이 이담하면서 맞다 저 할아버지 기억난다 하실 거예요. 네, 6년 전이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요. 가수 손담비 씨의 미쳤어를 불렀던 바로 지병수 씨인데요. 그 당시에도 종로구의 멋쟁이 지병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셨었어요. 네. 당시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춤사위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남다르고요. 네. 박자감도 남다르시고 또 게다가 어머, 이제 동치미에도 나오셨어요? 네, 어머나. 정말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랑요. 진짜 인터뷰 핵인싸, 프로그램에도 핵인싸. 네, 많이 네.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 손담비 씨의 노래를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니까 할담비라는 애칭까지 붙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약간 요염하게 잘 그러니까 춤을 추시거든요. 네. 춤선이 다른데요, 진짜.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날려주셔가지고 너무 귀여우셨는데 네네. 지병수 씨의 좀 안타까운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왜요? 지병수 씨가 지난 10월 30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나. 향년 82세였고요.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니까요. 꽤나 늦게 알려진 건데요. 세상에. 그래서 누리꾼들도요, 지금 이제 뒤늦게 그 할담비의 그 손담비 영상에 가서요, 이제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추모 댓글을 지금 달고 계신데 누리꾼분들이.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가족분들이 그러면 왜 이 할담비 지병수 선생님의 이 별세 소식을 2달이나 지난 이제야 공개했을까요, 그러면? 지병수 선생님이 가족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전국 노래자랑의 인연으로 송동호 승진왕구 대표가 지병수 선생님의 매니저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가족분이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10월 달에 이제 그 상태에서 별세를 하신 거죠. 세상에. 그리고 송동호 승진왕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병수 선생님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어서 무연고 장례로 치르게 돼서 발인이 늦어졌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양아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아들이 서류상으로 등록된 부분이 없어서 세상에. 그래서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15일 동안 안치가 됐었다는 거예요. 아우, 발인이 세상에, 늦어졌다는 세상에.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송 대표하고 지병수 씨의 양아들이 함께 상주 역할을 했고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지난달에 발인을 거쳐서 아이고.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지병수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방송 또 동치미 아까 영상 보였죠. 이렇게 밝게만 주시니까 정말 평소에도 가족분들하고 오순도순 사실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정말 너무 맑고 그러니까요. 밝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란한 가족이 있었지 않을까 진짜 애기 미소잖아요, 싶었는데, 애기 미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제 자매는 이미 다 돌아가셨고 아이고, 세상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자녀도 없는 것이다라고 아이고. 지금 여기가 종로구청 관계자가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장사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왔을 때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은 매장과 종교의 대상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주는 그 상속인들 내지 가족들한테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아들이 있다는데 또 왜 모인 거지? 이런 의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입양을 했던 것이지 법적인 입양을 해서 호적,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 종로구청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도 법을 상세히 봤더니만 지인이라든가 입양은 했다고 하지만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시신을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실제 종로구에서 무연고 시신으로 해서 아이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절차를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입양됐던 그 양자분들이 네. 상주로서 이분이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그런 훈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영상 보세요. 저 동치미 나와서 그야말로 시쳇말로 동치미 무대를 찢었잖아요. 다들 지금 보세요. 좌중보 폭소, 박수 쏟아지고 지금 보세요. 다들 흥겨움. 저렇게 끼가 많으신 지병수 선생님을 손정희 변호사님 꼭 하늘은 얄미워요.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하고 다정하고 재능이 많으신
꼭 그런 분들은 일찍 데려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병수 할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하. 일단 전북 김제의 만석군의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건설회사도 다니고 양품점도 다니고 술집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전통 무용을 배워서 일본 공연 무용팀에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춤에 관한 끼는 숨기실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3번에 걸친 사기 그리고 보증을 잘못 썼는 세상에. 바람에 재산적인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생활고까지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전국 노래자랑으로 출연하면서 뒤늦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아이고. 거고요. 또 투병 생활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매니저 역할을 했던 송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또 트로트에 빠져서 이 활동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지병수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요. 잠깐이나마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유명인이 된 건 영광이다. 네. 어르신들이 날 보고 즐거워해서 이게 보람이다라고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종로구 멋쟁이 지병수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 현재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할담비 지병수 선생님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진짜 우리에게 웃음과 또 희망을 주고 갔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담비. 자신을 믿어봐요. 할담비처럼 렛츠고. 일어나세요. 함께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나도 이렇게 하잖아요. 렛츠고. 저 때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황혼 말년에 우리 지병수 선생님, 고 지병수 선생님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평안히 그리고 행복감을 많이 만끽하시길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밥 먹다가 눈물을 흘린 스타들 혹시 청양고추 들어간 음식을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의 메뉴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또는 뭐 맛이 없어서 또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는 어때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셋 중에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 하고요. 아하. 먼저 스타들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얘기할 거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이홍열 씨입니다. 어머나! 이홍열 씨 잘 아시죠? 요리 프로그램 나오고 완전히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참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래서 네네. 이홍열 씨 같은 경우에 요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바가 뭐가 있냐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금방 몸이 지쳐진다는 야. 거예요.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체력은 떨어지고 눈물이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진영 변호사도 아마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경우 많을 왜 텐데 맨날 춘영 변상 끌고 가세요? 동생이니까 끌고 가는데 이게 예전보다 이제 저도 아내하고 같이 드라마 보면 아내보다 제가 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애견남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애견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물이 많아지는 이홍열 씨가 특별히 네. 어느 정도 눈물이 많냐면 밥상에 올라온 김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보통 김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김 그래요. 얼굴에 김 묻었다. 잘생긴 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 김 한 장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김만 봐도 눈물 난다는 걸까?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김이 올라왔어요. 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옛날 김이 정말 더 맛있었다. 그러면서 김을 바라보면서 김 속으로 쭉 빠져들면서 공간 이동을 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으로 간 거예요. 부엌하고 안방하고 문 말고 통하는 조그만 거 요만한 창고가 이제 이걸 반빛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내가 받았던 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김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김을 그쪽에 아버지 밥상 또 우리 밥상에 이렇게 놓으면서 그 풍경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46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막 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통곡을 해버렸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상에 눈물 날만 하네요. 김 한 장이 이용렬 씨의 기억을 46년 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예, 뭐 음식이나 뭐 냄새나 음악, 작은 감각적인 그런 거 하나로 옛날의 기억에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 맞아요. 이용렬 씨가 이제 김으로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 김을 보는 순간에 옛날에 어머니가 연탄불에 김을 구워주시던 아, 세상에, 그 세상에. 광경이 주마등처럼 쫙 펼쳐졌다는 겁니다. 네. 어머니가 김을 반으로 접어서 어머니신가 보네. 어머나 예. 세상에. 김을 고우시다. 똘똘똘 말아가지고 또 접고 또 접어서 김을 붓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김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서 어머나, 어머나. 그걸로 이제 참기름을 다른 김에 또 바르고 네. 거기다가 소금을 솔솔솔솔 뿌려서 김을 또 뒤집으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는 네. 그 광경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면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저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아내분은 영문도 모른 채 진짜 내가 해준 밥이 그렇게 맛있어? 눈물까지 흘리고 자기 뭐야 뭐 이랬을까요 혹시? 근데 또 대성통곡은 약간 음식이 맛있어라고 하기에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또 이심점심입니다. 그렇게 크게 우는 남편에게 이 뒤통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엄마 생각났어? 이렇게 위로해줬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용렬 씨, 그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렇게 위로해주는 아내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래서 배우자는 진짜 이 평생 동반자라고 하나 봐요. 세상에 그 마음을 또 어떻게 알고 엄마 생각났어? 이렇게 또 어루만졌을까요? 근데 아까 이담 아나운서 이 음식 생각에 눈물 난 스타들 그랬잖아요. 그럼 이용렬 씨 말고 또 있다는 얘기예요? 한 분 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김이 아니라 청국장 얘기입니다. 에? 바로 국민 엄마라고도 불리는 배우 겸 성우 성병숙 씨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성병숙 씨가요, 추억의 식당에 가서 딸과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어떤 음식을 떠올리면서 이 청국장을 떠올리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어허. 어떤 몽글몽글한 사연이 있는 건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 야, 추억의 곳이다. 아, 냄새가 추억의 곳이다. 그지? 아, 그렇죠. 엄마가 청국장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청국장 먹을 때마다 나 할매 생각나.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연극만 보러 오면 같이 오고 그랬었어. 이 청국장 집을. 근데 치매가 걸리신 다음부터는 객석에서 튀어나오니까 무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맞아. 병수가 그러고 이러실까 봐. 있잖아. 내가 몇 번 봤어. 그치. 그 이후로는 할머니가 이제 맞아, 그게 마지막. 내 연극을 못 봤거든. 그게 마지막.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부모님을 여의면 물론 이제 이 장례를 치를 때도 슬프지만 장례를 다 마치고 일상생활할 때 갑자기 길을 걷다가도 마트를 갔을 때 왜 마트 같이 장 보던 기억도 나고 버스를 타고 가도 갑자기 왠지 모를 눈물 나는데 이담 아나운서 치매가 걸리기 전에도 딸의 연극을 응원했는데 딸이 치매가 걸리신 이후에도 딸의 연극을 보셨다면 얼마나 따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특히 성병숙 씨와 그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자매같이 더 끈끈한 사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고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머니신가 보네요. 정말 잘 챙겨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꼭 붙어 다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극 끝나고 그렇게 함께 청국장도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요. 늘 그러셨겠죠. 지금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사이가 엄마 무릎 좋으시잖아요. 빼고. 여전히 아기같이 이렇게 엄마 네. 무릎에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그 성병숙 씨 얘기하기로는요,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얘기를 여쭤보니까 택시를 타고 동네에는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가는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유, 아무것도 안 세상에. 떠오르시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걷기 시작하셨는데 다행히
30분간 헤매다가 집에는 오셨대요. 근데 이때 성병숙 씨가 일주일 전에 봤던 치매 관련한 영화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또 우연히 그렇게 일주일 전에 치매 관련한 영화를 봤는데 이게 혹시 어머니가 치매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검사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그때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최진년 변호사님. 자매같이 지냈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치매 진단 받았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까요? 참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실제로 지금 성병숙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진단을 받고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거의 30-40분 이상 통곡을 왜안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겠어요, 같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서 지금 성병숙 씨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엄마는 든든한 산이자 장군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고 세상에. 고백을 하는데요. 아마 남자들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가황, 나훈아 씨 생각이 난다. 홍시만 보면 맞아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라고 맞아요. 했듯이 아까 이영렬 씨도 뭔가 김을 보고 우리 엄마가 생각하고 눈물이 났던 그런 맞아요. 성정은 우리 시청자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김병의 효자 없다 하는데 이 성병숙 성우님은 네. 김병에도 불구하고 효녀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엄마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이렇게 그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9년간이나 이렇게 열심히 지금 보살피고 있다라고 세상에.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사모곡을 부르는 모습이 네. 가슴 뭉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분께서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막.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 해도 정이 느껴지는데 뭔가 정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란 단어는요, 어머니보다 엄마, 이 엄마라 불러야지 다 제맛인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사랑, 아마 엄마도 따님 성병숙 씨의 그 사랑 또 지금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앞으로도 두 손 꼭 잡고 외출하실 때도 꼭 그렇게 자매처럼 지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에? 이거 설마 이게 말이 될까 하는 분들, 이게요, 말이 된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에어컨에서 에어컨에서 뛰셨어요? 네. 에어컨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정면에 정면에? 정면에 붙어 있는데 이게 금인지 어떻게 아셨어? 그 가지고 오는 아저씨가 금이라고 그러고 광고에서도 금이라고 계속 그랬어. 그러면 그때는 이거 얼마 쳐준다 그랬어요? 이거 떼가면 10,000원 줘요. 이랬어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분석해가지고 몇 프로 나오는지 해서 알려드릴게요. K도 아니고 금이고 중량은 한 돈이 조금 못 미쳐요. 예, 그래서 요 금액이 71만 3천 원. 많이 나왔죠? 네. 이거 71만 3천 원 저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거예요? 저 요만한 금 조각이 70만 원 넘는다고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금 가격이 얼마인 줄 혹시 아십니까? 오늘요? 네, 오늘요.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금 가격이요. 그램당 20만 7,14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돈 그런 뭐 우리가 알기 쉽게 한돈 뭐 그런 게 그렇게 있잖아요. 하면 77만 원이 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시세를 따져보면 절대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나. 지금 많은 분들이 얼른 집에 가서 에어컨부터 찾아보실 것 같은데. 어머머머 세상에. 그러니까 에어컨에 붙어있던 금이 이럴 수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어머나.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손님이요. 금은방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금은방에서 이제 네. 꾸깃꾸깃한 금 조각을 딱 내밀었는데 네. 그게 엘사의 에어컨 정면에 붙어있던 로고였다는 겁니다. 어머나. 분석 결과 얘기하신 것처럼 순금이었던 거예요. 뭐 어허. 18K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정말 순금이었고요. 손님이 71만 3천 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나. 근데 지금 이 영상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허.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112만 회였거든요. 어머 진짜? 113만 회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아니, 인기예요. 아니 손정임 선생님 진짜 영상 보고 여기저기서 문의도 많이 오고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또 다른 손님도 이렇게 에어컨 로고를 들고 찾아갔는데 실제로
실제로 다른 동네 금은방에서는 금이 아니라고 버리려고까지 했었는데 어머나. 실제 보니까 다시 봤더니 실제 금이 맞았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분석료를 제외하고 이 손님이 받게 된 금액은 74만 8천 원의 감정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부러울 뿐이 갑자기 배가 아파 부러워서 배가 아파지는데 근데 최재명 교수님 네. 에어컨에 금이 왜 붙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거 연도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나? 2005년도에요. 아하. LG전자에서 2005년도에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달성하고 5년 연속 달성을 기념해서 선착순 1만 명에게 에어컨을 구입하는 1만 명에게 네. 순금 로고가 부착된 에어컨을 판매를 했었대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 구입한 에어컨에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나. 순금이. 그러니까 그 2005년도에 구입한 에어컨이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 네. 그 이제 로고가 들어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허. 왜냐면 이게 뭐 2005년도 모든 건 아니고 네. 10,000명에 대해서만 순금 로고가 들어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해당 이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네. LG전자의 TV 브랜드 있잖아요. 아하. TV 로고도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아하. 그러니까 2005년도에 판매된 에어컨과 TV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TV 보신 분들은 나도 지금 오래된 에어컨인데 어머 우리 집은 L사가 아니네 X사네 망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한정된 거라니까 또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이런 참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졌어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ified before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of the 이 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뭐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nswer questions today and to respond. 해피 투 비 히어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하시는 선생님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의례적인 인사말 생략해 주십시오. 김범석 CEO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쿠팡의 공식적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and I am the executive that's managing.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 말 하신 건데 그 이준석 의원님 혼자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저 앞부분은 알겠습니다. 통역 듣고 예. 하겠습니다. 참 코미디죠. 이준석 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먼저 얼른 이제 번역하겠다는 건데 최재명 교수님, 네. 아니 김범석 의장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한국말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일부러 저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은요 나오기 싫은 거고요. 네.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본인이 나와서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 제대로 이제 의사전달 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저거 속기록 쓰기도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벽 보선 그렇게 잘하더니 본인은 왜 안 오는 거예요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더 쿠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쿠팡 김범석 의장 나오라고 한 지 10년째 국회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돈은 한국 땅에서 수조 원 벌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호구!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그 개인정보 털렸던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소유자들 불러가지고 한번 묻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온지 저도 참 답답한데요. 네.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CEO는 뭡니까? 이사들 중에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보드 멤버로서 법률적인 책임은 CEO나 이게 이사들이 지는데 지금 이게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사라고 하고 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의장은 아마 여기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쿠팡 주주, 삼성전자 주주, 그 주주들의 대표가 네. 이사회 의장이다 보니까 네. 주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나는 법적 책임 없어. 사실상 지배하지만 네.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구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 문제는 합심해서 반드시 김범석 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